오랜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수할머니. 돈은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과도 같이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욕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 없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로 돈 없이 세상 살 수 없다. 그래서 돈이 인생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고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에까지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2월 4일 절기상으로 달력을 보니 벌써 입춘입니다. 벌써 입춘이야?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음 주 국내 증시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4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3.4%, 긴축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약 1% 정도 미국 증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죠. 코스피 2480, 코스닥 766. 다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주간 상승률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표가 양호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연착륙 확률이 더 커져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침체 가능성은 하락을 하고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으니 좀 더 길게 보면 좋아진다는 분석이죠.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 보면 전주 대비 0.15% 하락했어요. 2480. 올해 들어서 코스피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 주가 처음이에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은 9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7조 7천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에 나섰어요. 새해 첫날부터 1월달 동안 6조 8천억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매수 금액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에요.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매수했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전체의 37%인 2조 5천억 원을 차지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2년 동안 외국인은 70조 원어치의 우리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2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대신 또 들어와서 카바가 됐어요.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요소예요. 어제 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229.4원, 지난해 4월 18일 1229.5원, 그때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환율 수준입니다. 물가가 뚜렷하게 꺾이기 시작한 미국 등과는 달리 한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2%로 석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 이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 무역 수지도 비상이에요. 1월 수출이 전년보다 16.6% 줄었어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126억 9천만 달러, 약 15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크게 부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8%. 이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4년, 그때 19.6%. 그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8년 26.8%를 정점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꾸준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수출 품목 순위를 보면 최근 반도체와 IT 관련 제품 품목 비중이 점점 커져서
미중 갈등 같은 요인이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비중이 중국이 25%, 미국이 16%,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합해서 약 40%. 가장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많이 들으셨죠? 아주 수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약 40%를 차지해요. 그중에 중국이 더 크죠.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경우는 반 이상 55%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자동차는 40%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에 챗GPT, 인공 AI 많이 나오죠? 파월의 금리 인상이 적절했는지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최근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은 적절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다양한 요소, 즉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 고용 등에 기반한 것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의 적절성 여부는 추후 나올 경제 지표들을 통해 사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겠지요. 괜찮은 대답이네요. 다음번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인상할까 하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연준은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두 가지 목표,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리를 조정합니다. 시장의 기대와 경제 전망이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연준은 자체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죠. 최선의 행동 방침은 다음번 FOMC를 앞두고 나올 공식 성명과 경제 데이터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이 매수한 개별 종목입니다. 네이버 5.67% 상승했어요. 카카오 4.19% 급등, 오랜만에 두 종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최근 조회 종목들 보면 다른 종목들은 요즘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0원대 많이 보였죠? 지금은 8,000원대가 없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8,000원대 있던 것도 벌써 1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만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다 상승을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이유로 주가가 뒤늦게 올라가고 주춤할 수는 있지만 매출과 이익이 30%, 50%, 2배 이상씩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제자리일 리는 없어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 안 올라가면 왜 안 올라가나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만 제대로 나오고 이익만 나오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